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펜실베니아의 유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유해한 지도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번 발언은 양측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석 달 넘게 진행 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을 놓고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민소득을 합친 지표인 국민총소득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반의 종합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 여파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며 6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555조 8천억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유지와 청년 취업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 원으로 늘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 등 1조 8천억 원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5.6%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7월까지 누적 전기차 사용량이 13.4GWh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97.4% 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과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월말이었고요. 아무래도 리밸런싱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도다 이런 기사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제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700억 원대 나오는데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오후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은 사주고 있긴 한데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고 한마디로 개인이 좀 끌고 가면서 2350 부근까지 올려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금 지수로 볼 때는 낙관적이긴 한데 면면을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종목별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만 안 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종목 상담 그래서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02-3153-2611, 2612번에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는데요.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실시간 전화 상담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객장 소식들 이제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등으로 좀 매수세를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고요. 일단 오후 들어서는 SK텔레콤으로의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카페24, 원익 IPS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또 외국인 같은 경우 저가 매수와 모멘텀에 집중하는 모습이 여전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후성 등으로의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지온과 그리고 원익 QNC, 서울반도체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인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슈와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모습으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역시 우리 시장 전체를 좀 매수하는 인덱스 측면보다는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되고 있는 수급 특징이 오늘 시장의 모습으로 인식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이 수소 관련주들의 좀 강세 요인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 장세이긴 하지만 이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 아무래도 오늘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내년도부터 수소차 충전기 보조금 상한선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유입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포인트만 보자면 이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수소 충전기 같은 경우 한 대에서 한 대의 차량만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런 보조금 철폐로 인해서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다중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기 한 기당 15억 원까지 지원되었던 이 보조금 상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2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이 이중 충전기 45억 원 이상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충전기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향후 수소 인프라의 확충을 좀 더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관련주들의 강세, 상하프론테크, 일진다이아, JNK 히터, S퓨얼셀, 두산퓨얼셀 등의 이런 강세를 이끌면서 최근 조금 쉬어가고 있었던 수소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는 점 등이 오늘 시장의 특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내리고 또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장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시장 상승과 하락에 좀 신경 쓰시기보다는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그리고 이런 자금 순환매 흐름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라는 점들을 계속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매번 맞추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의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속에서 일단 주요 지주 회사들에 대한 관심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군이 SK,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이 세 종목인데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SK그룹이라든가 현대차그룹, 대림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포인트, 당연스레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주주가치 향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의 경우 예를 들자면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SK의 손자 회사인 SK 하이닉스가 국내 업체를 인수합병하는데 이런 거래법상의 규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SK그룹은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고려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결론은 이 SK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주 SK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이어나가 보시면 좋다라는 점으로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를 오히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당연스레 최상위 지배회사가 되는 현대모비스가 좀 가장 잘 되는 것이 이런 경영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는 점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대림그룹 역시도 실질적인 사업 지주회사인 대림산업에 대한 이런 주주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주주 관련한 지분율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다는 점에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인적 분할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마주쳐 있다는 점에서 대림산업도 계속 관심을 이어나가 보시면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정 소식 여기까지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장중 2,350선 회복했고요. 강보합권에 위치한 코스닥은 85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녹십자 MS, 코오롱 머티리얼, JW 신약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녹십자 MS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24%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16,7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상한가를 터치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는 17,300원입니다. 녹십자 MS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현장 진단 항원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장에서 별도의 장비 없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0분 내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십자 MS 측은 향후 형광 면역 제품까지 더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통합적인 진단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머티리얼입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4,29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오른 뒤에 종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21조 원을 투입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딜 정책 수혜주인 코오롱 머티리얼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도 그린 뉴딜 예산안을 4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코오롱 머티리얼은 수소차 연료전지의 전기 생성 장치 핵심 구성품인 분리막을 생산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JW 신약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대상포진 백신을 공동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는 11%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6,51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보합권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최고가 7,6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SK케미칼과 JW 신약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대상 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를 공동 판매하게 됩니다. 이 스카이조스터는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한 생백신으로 지난 2017년 식약처의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요. JW 신약은 대웅제약이 담당했던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업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JW 신약은 올해 100억 원 이상의 의약품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이슈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할까 싶은 국면이었는데 중국은 또 해냈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의 동력으로 이제 제조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진정세로 들었다는 일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이 정상화로 이어졌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산 의료용품과 소비재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중국 경제는 정부의 양호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홍수 피해 복구,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주요 주요국들의 생산 활동도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부진했던 중간재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섰고 더불어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도 당분간은 증가세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과 고용 증대에 대한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위축됐던 취약계층과 중산층들의 소비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향후 인프라 투자 등 투자 수요의 성장 견인과 완만한 민간 소비 개선으로 2분기에 보여주었던 만큼의 성장성과 양호한 실적들 그리고 성장 여력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코로나 백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고 영국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 역시 뭐 치료제 1,400여 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K바이오, 백신, 마스크,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 이제 코로나19 장세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주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라. 그리고 변동성 완화 장치가 하루에도 윗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나오는 종목은 피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 투자 심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또는 냉철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된 거죠. 2015년도 제약바이오 강세장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강한 유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2015년에 비해서 국내 헬스케어 업체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해졌습니다. CMO, 위탁 생산 업체들 규모 면에서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유럽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백신은 이르면 4분기 주요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연말에 초기 공급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고 관련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은 이러한 임상실험 결과와 신약 성공했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우리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지는 시기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2021년에는 치료제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소멸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 여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쟁 또한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다국적 제약사들이 관심 가질 만한 물질 또는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들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내 직판 창고를 갖고 있거나 2, 3년 뒤에 미국 쪽으로도 직판을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총사의 3사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정진 회장의 개인 지분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중국 얘기하고 K바이오 얘기를 저희가 해봤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탑픽 종목들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중국 경기 회복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경기 회복 관련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되 비교적 긴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글로벌 치과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다들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200%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1분기 150억 원이었던 중국 매출이 400억 원으로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앞으로도 매출 및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 내 철저한 비용 통제와 보수적 회계 처리로 수익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돋보이는 2분기였습니다. 하반기에 부진했던 서구권 매출까지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좀 길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짚어드리고요. 손절가는 34,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 회복 관련주입니다. 락앤락입니다. 다들 주방에서 가정에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종합 생활용품, 주방 생활용품 제조 판매 기업이잖아요. 국내 이미지와 달리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는 최고급 종합생활용품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중국 브랜드 파워 밀폐 용기 부분에서 9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요. 중국 베트남 매출이 기업 전체 매출의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 소비 회복에 따라서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매출도 작년 대비 26%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언택트 시대, 온라인 쇼핑몰 시대에 성장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또 차분하게 하세요. 방송 들어오는데 이진우 소장께서 차분하게 해야지 하셨는데 차분하게 할 만한 내용들인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예, 하나하나. 또 쓸데없이 흥분할까 봐. 근데 뭐 사실 요즘 시장 보면은 뭐 흥분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럴 만한 일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정동영 지난주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못 갔어요. 이 와중에. 애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진짜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죠. 그리고 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담이긴 한데 이게 참 코로나가 나쁜 병인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예, 내가 집에서 애기 열심히 봤습니다. 휴가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나스닥은 뭐
어제 S&P 좀 빠지긴 했는데 나스닥도 올랐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우 S&P도 뭐 월간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연준의 힘이라고 봐야 될지 미국 증시는 지금 어떤 건지 좀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재밌었던 거는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한 했죠. 이후에 그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 첫 거래가 이루어졌죠. 어마어마했어요, 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네. 또 다우지수에 3가지 종목이 퇴출되고 새로 진입되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제 다우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은행주들이 뭐 예,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많이 빠지고 뭐 보잉 같은 애들이 또 지수 깔아먹고 예. 3대 지수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보시죠. 여전히 3대 지수 가운데 러셀 2000 빼고 예. 나스닥, S&P 포함한 다우지수 자 30개 종목 아닙니까? 저기서 아직까지 제일 부진해요. 제일 부진해서 S&P 500 지금 당장 관상만 자 다시 다우지수부터 해서 예. 아직까지 2월 21일부터 24일 구간에 요 팬데믹 갭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네네. 이걸 아직 못 채웠고 거의 닿은 거죠, 이제 거의. 거의 다 왔는데 아직 못 채웠어요. 그 참 못 가네요. 참 못 가죠. 독일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퇴출 종목들이 얘들이잖아요. 오른쪽에 예. 엑슨모빌, 화이자. 뭐 화이자, 레이시언 이쪽은 에너지, 이쪽은 제약, 제약. 그리고 여기는 방산업체 예. 다 마이너스니까 잘 뺐네요. 예. 잘 뺐고 신규 진입 종목 세일즈포스, 암젠이 들어오네. 암젠 얘가 이제 파이저 대신에 얘는 예. 그거라고 바이오라고 네. 같은 또 방산업체 중에 한이고 한이웨이. 생각보다는 기여도는 적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자, S&P 500은 위클리로 한번 봅니다. 네. 다우는 일간으로 봤고 S&P 500은 위클리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이 무렵 이 커서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 이 고점끼리 연결하면서 약간 메가폰 했다가 예. 그만 우습게 돼버렸었고 우습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어쨌거나 비스무리하게 예. 어쨌거나 이 저점끼리 연결한 거는 또 의미가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지금 이제 또 이 선에 머리를 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또 9월이라는 데가 더 쭉쭉 뻗어가느냐 계속 이 선에 머리를 대면서 되느냐. 아니면 조금 조정이냐 현 상황에서 뭐 안 통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돈의 힘으로 개인들이 비중이 커지고 나서부터 안 통하는 차트가 됐습니다만 예. 이런 거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이때 보세요. 2018년 그때 제롬 파월 해서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하더라도 RSI 같은 데서 나왔던 이 매도 다이버전스 신호가 결국은 큰 급락이 왔었고 맞춰줬죠. 예. 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 무렵에 보시면은 요렇게 작은 다이버전스는 있었고 이게 너무 큰 급락이 왔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였고 예. 자, 이번에도 지금 고점은 올라갔습니다만 RSI 고점은 낮아지는 자, 이 국면 거래량도 급격히 다이버전스. 예. 그러니 간당간당한 거예요. 가긴 가는데 그다음 나스닥은 월간을 한번 살펴봅니다. 엄청나네요. 이 정도 되면은 기울기라고 할 게 없고 90도죠. 그렇죠. 거의 90도입니다. 예. 퍽퍽퍽 올라가고 지난 8월 월봉 그래서 지금 모든 지수들이 뭐 1980 몇 년대 1회 8월 중에 최고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RSI 무거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MACD 같은 경우는 감당 안 되네요. 그렇죠. 이어서 또 축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쭉쭉 뭐 미국 정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멈추고 나서야 멈췄나 싶은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가 안 듣는 조금 더 과격하게 요즘 이렇게 자주 뭐 자동차 관련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고 중에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인데 핸들이 잠겼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쭉 갈 수밖에. 그렇죠. 이제 관성이 줄어들 때까지. 핸들이 잠겼으니까 갓길로도 못 갑니다. 예. 그냥 쭉 가는 수밖에. 뭐 그런 시장 흐름이 돼버렸어요. 이게 대단한 지금 힘이 있는. 무시무시한 장이 돼버렸죠. 본 적 없으시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못 봤습니다. 닷컴 제외하면. 닷컴 제외하면. 그쵸? 그렇죠. 닷컴 때 이거보다 심했나요? 저는 그때 사실 학생 때여가지고. 닷컴 때. 예. 닷컴 때도 뭐 우리 세럼 기술 300만 원 갔으니까 할 말 다 했는데 예. 그때보다도 지금은 다들 뭐라 그러나 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말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야,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난달까지만 해도 30개 종목 중에
금년 들어서 오른 거 10개, 아직도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20개. 예. 이런 식의 어떤 양극화는 미국도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가는 놈이 지수 땡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와중인데 가는 놈들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뭐 테슬라 돈 벌잖아. 네. 그리고 스토리가 있잖아. 그렇죠. 뭐 이런 식인데 그 스토리나 실적에 비해서 좀 과한 면은 있는데 그때 대비 돈은 넘치잖아. 그렇죠. 금리 앞으로 절대 2년 동안 안 지난 올린다잖아. 잭슨홀을 보니까 2년이 뭐야? 슬쩍 하는 얘기가 앞으로 정책 검토 5년마다 하겠다는 얘기는 알아 세게 들어라. 앞으로 5년 동안은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 못 갈 건 뭐 있냐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예, 갈 이유를 굳이 찾진 않지만 못 갈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냥 가버린다. 가버린다. 예,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나스닥이 날아간 건 이 두 종목 때문인 것 같아요. 애플, 테슬라. 애플, 테슬라. 아니 그 큰 종목들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지 애플이 3% 올라가면 사실 이게 시총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것보다 크잖아요. 돈을 도대체 얼마를 여기다 투자를 하면 3%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고 테슬라 12%입니다. 와 테슬라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두 종목은? 예, 뭐 비슷한 내용을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닙니다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과 차트를 보시고 예. 한번 시장 분위기를 갖다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자, 애플 보시죠. 애플 일간 차트입니다. 지금 요 파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이 7월 30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주식 분할 발표했어요. 그때 이후로 저 날아가는 모습 보세요.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의 거래일 기준으로 22일 거래입니다. 8월 31일 동안의 거래는 22일 거래. 와. 그동안에 34.2% 올랐어요. 34.2%. 예. 자, 어제 조정된 가격으로 처음 거래돼서 또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무거운 거는 말도 못해요. 아래쪽에 기술적으로 무거운 거는 말도 못합니다. 자, 애플은 저리 가랍니다. 자, 애플은 4대1, 테슬라는 5대1. 헷갈리십니까? 어느 놈이 4대1이고 어느 놈이 5대1인지. 저 뭐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어떻게? 애플은 사과, 사과는 4. 그래서 4대1. 오.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몇 차 교육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성문 영어 할 때 그 스타일이잖아요. 예, 예. 그런 식입니다. 예. 내가 아버지 누구 하면서 막 두들막 하던 시절에. 네. 테슬라는 예. 애플보다 더 해요. 8월 11일 날 주식 분할 발표했으니까 예. 그때 이후로 14거래일 동안에 81% 넘게 올랐습니다. 아까 뭐 애플은 한 달 내내 해서 34.2. 지금 테슬라는 14거래일 만에. 근데 저게 오르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했거든요. 고점이라고. 분명히 고점 얘기를 했었는데 우습게 그냥 뚫어버리네요. 거의 2배를. 뚫어버렸죠. 예. 예. 이런 부분 아래쪽에 이런 쪽에 거래량이나 RSI 볼 것 같으면 그거 한데 예. 특히 이거 보세요. 못 살까봐 안달입니다. 어제 일간 차트 보세요. 와. 개장 초부터 예. 로빈후드나 무슨 뭐 이런 데서 플랫폼이 다운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일단 이거 한번 살짝 봐주시고 월간 차트. 와. 미국 언론에서 out of this world라고 이 세상 주식이 아니랍니다. 저 세상 주식이죠. 저는 뭐 요즘 태양계냐 안드로메다냐 해서 태양계 주식은 아니다 테슬라는. 예. 2년 전 만우절에 나 파산했어요라고 트위터 올렸던 일론 머스크였는데 예. 2년 만에 세상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놀랍죠. 2018년 이 무렵 이러다가 여기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친구 이제 난 리거시죠. 데이브 포트노이. 그 바스톨 해가지고 그 뭡니까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지난 3월부터 주식했다는 친구. 예. 맞아요. 동영상에 지금 막 하나 캡처를 했는데 얼굴이 거칠하죠. 이 친구도 저 코로나19 확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좀 근데 얼굴은 많이 상했어요 보니까.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아마. 그래서 그런가? 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예. 아니면 돈 버는 재미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머스크는 예? 이 테슬라 주식을 또 스플릿 또 분할하랍니다. 내일 그리고 the day after and the day after 모레도 그리고 계속? 글피도 인피니티 스플릿 무한 분할 계속 하랍니다. 그랬더니만 9,400명이 좋아요 해놨네요. 자, 아래쪽에 댓글들도 많았어요. 예.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 말이야 골드바를 갖다가 5조가리 낸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바뀌니?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해되잖아요. 주식 분할, 주식 배당
뭐 이런 것들, 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론적으로는 재무관리에서 가르치기로는 기업 가치에 아무런 변화를 못 준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싼 맛에 좀 고가에 주저주저하는 리테일 쪽에서 개인들이 달라드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더 재밌습니다. 예. 위에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 이런 어떤 포트노의 이런 쪽에 뭔가 좀 못마땅한 사람. 아래쪽은 만약에 말이지 테슬라가 분할 해가지고 일주당 1불 정도까지 될 때까지 계속 분할하면은 예. 내 한 7만 불 투자해가지고 7만 불 정도 살 거라. 한 7만 주 사겠다는 거죠. 예. 한 1달러까지 계속 분할하면은 예. 그러고 나서 이 지명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집 한 채 사겠답니다. 그럼 한 7천만 원 남짓되는 돈으로 예. 10배 이상 튀겨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 개인들의 분위기예요. 네. 이 그림은 글로벌 모니터에서도 재인용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애플 같은 거는 개인들이 로빈후드에서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얘기는 비싸서 네. 못 샀던 얘기고 주로 어떤 걸 샀다 개인들이 허스, 무슨 니콜라. 뭐 노바박스, 니콜라, 코닥 이런 코닥 진짜 싼 것들 예. 이런 쪽에 많이 달라붙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졌으니까 예.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하는 건데 이 엄청난 변화죠. 작년 대비 자 2010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 제일 위에 이어 초록색 리테일 개인 투자자 비중은 미국 증시 내에서 10%입니다. 예. 이른바 아래쪽에 마켓 메이크 내지는 이런 쪽은 절반.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10년 사이에 작년 대비 작년만 해도 15%가 안 되다가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날은 심한 경우에 전체 거래량이 25%를 차지했대요. 금년 들어서. 그래서 개인들이 저렇게 막 달라더니 그거 한 거죠. 그러니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5분의 1로 나눠졌나요? 5분의 1로 나눠졌으면은 예. 2,000슬라 했으니까 5분의 1이면 400불인데 그렇죠. 이게 다시 2,000불 금방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뭐 대충 시장 분위기가 저렇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좋잖아. 예. 뭐 동의가 되신다면은 계속 랠리에 동참하시는 거고 좀 과하다 싶게 느끼시는 잠깐 쉬시는 분들은 거고요. 아니면은 뭐 당장 끝날 조짐은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 조금 이제 출구를 갖다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방향은 한번 살펴놓고 확인해놓고 거래하셔야겠죠. 확실히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그 직구하시는 분들도 테슬라 제일 많이 샀기 때문에 비중 돈이 엄청 실렸더만요. 엄청나게 나갔어요. 예. 애플도 그렇고요. 오죽하면 환율이 안 빠질 정도로. 그렇죠.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똑똑하게 잘했- 지금까지 보면 뭐 잘했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잘하신 거죠. 이 상태로 네. 보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바이든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펜실베니아였나요? 어디 하여튼 한 군데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측치지만 앞서는 0.1% 차이로 뒤집은 것도 나왔다고 하고 지지율 격차가 지금 7%대까지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2달 정도 남았는데 재밌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 사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다들 우리 뭔 생각했죠? 트럼프 무조건 진다 그랬잖아요. 트럼프 네. 진다 했고. 그쵸. 그리고 그 당시 시장 이슈는 야야야 이거 저기 추가 재정 부양책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공화당은 1조 달러. 예. 이거 어느 쪽으로 협의돼? 이거 지금 다루는 언론도 없고 아직도 보니까 의회는 생각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저쪽도 보니 이제 진짜 선거판으로 접어든 거예요. 야, 막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더 엄중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1,200불씩 뭐 수표 주고 뭐 지원재난금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네. 너무 일찍 써버렸고 예. 또 쓰자니 약간 부담스럽고 한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 연초만 하더라도 바이든 존재감 없었고 예. 따놓은 당상이다 재선은 이러다가 코로나 사건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 이후로 갑자기 확 민심이 돌면서 여론조사는 다 또 트럼프 안 된다 하는 식이었어요. 예. 이거 보세요. 지금 딱 색깔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인 줄 아시겠죠? 이게 뭐 언제적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식으로 파란색 민주당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뭐 50% 넘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지금도 그런 분위기인데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이놈의 이유지수라는 거. 그게 뭐예요? 처음 듣죠. 네. 여기 절강성, 이쪽에 상하이 밑에 절강성, 예. 여기에 이유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어마무시한 그냥 도시 전체가 도소매상이라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예. 뭐 이런 잡동사니 같은 것들 붙여갖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런 개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 상인들이 제일 잘 안다. 실물 경기는 이 사람들이 최고다. 예. 5월 달만 하다도 CNN도 이렇게 얘기했죠. 바이든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트럼프를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예. 배틀그라운드 이 진짜 완전 저 전쟁터에서는 약간 좀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 뭐 이런 것도 5월 중에도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나 이 도시의 분위기는. 그런데 뭐냐? 이거는 일본 방송 한번 캡처한 거예요. 예. 트럼프 신호 주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뭐 꼭 저것만이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전에 말하는 빅데이터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2016년에도 구글에서 사람들이 힐러리보다 트럼프를 더 검색하더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AI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된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팽팽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백신 뉴스도 뭐 터뜨리고 혈장 되잖아요. 치료제도 내고 그리고 코로나는 좀 잦아드는 모습에 그리고 트위터 들어가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동입니다. 뭐 그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 쪽이나 또 그쪽의 시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항의 시위가 되겠는데 굉장히 어떤 폭력성과 불법성을 띠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집중해서 민주당하고 바이든을 갖다가 물어뜯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2달 남기고 더 이제 빡빡하게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요즘 거의 신경은 안 쓰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시장은 별로 신경은 안 쓰잖아요. 그렇죠. 틱톡 가지고 중국에서도 한번 슬쩍 한번 튕겨봐잖아요. 예. 야, 팔아먹으려면 우리 정부가 허락받고 팔아. 뭐 남중국해에서 핵 잠수함에서 뭐 미사일이 날라오진 않나. 그렇죠. 저쪽에 보하이만 쪽에서 실탄 사격 훈련하고 있고. 네. 유투기 또 띄우면 떨어뜨린다 이러고 있고. 뭐 그런 식이라서 이 잘못하면 스치면 한 방에 하는데 이 서로의 근육 자랑하다가 다치겠어요? 다칠 수도 있겠다 하는 예. 생각은 합니다. 너무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 자극이 하겠습니까만 모르죠. 이게 예. 선거상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슬쩍 또 뭐 하나 쓰겠죠. 예, 카드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시장이 이제 그런 것 같고 크게 안 밀리는. 뭐 크게 밀리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글로벌 시장 괜찮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잘 버티는 게 어제 외국인 매도가 그러니까요. 1조 6천억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정도 물량. 사상 최대죠. 사상 최대죠. 예. 근데 1조 3천억을 개인들이 방어를 했어요. 근데 다- 정도긴 그런데 예. 어제 장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MSCI 리밸런싱 리밸런싱 얘기 영향이다 나왔죠. 했는데 그 전에 그거 얘기하신 분들 있으세요? 정권사나 전문가들 중에 MSCI 리밸런싱 얘기가 좀 어제 화두가 어제 많이 됐어요. 어제 장중에 아니면 장 끝나고 마감 기사로 많이 나왔죠. 실제로는. 좀 미리 좀 알려주지 그런 게 있으면 왜 장 끝나고 나서 얘기하냐고 하기야 뭐 저도 이런 말 할 타선 없습니다만 올 봄 여름 계속 틀렸던 사람이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쓰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6% 이상 올라갔던 놈이 20몇 포인트 빠졌으면 예. 50포인트 넘게 고점 대비 빠지는데 그런 빅 이슈가 있었다면 좀 미리 알려주지 말이에요. 장 끝나고 나서 뭐 여기저기 유튜브 올라오고 뭐 기사 올라오면 뭐합니까? 뭐 그래봐야 또 오늘 또 어제 까졌던 거 다 올라오죠. 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외국인이 예. 사는 척 하는데도 또 계속 오후로 가니까 안 사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기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공매도를 못 치니까. 못 치니까 지금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내부적인 그 생각들도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예. 어려워요. 어쨌거나 지금 평소 같으면은 참, 야, 아마 외국인들 이럴 것 같아요.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던 게. 공매도만 있었으면 요즘은 뭐 때로 담배 드는 데다가 나는 한쪽 팔 빼고 묶고 싸우는 이렇게 데는.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위기 같아요.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네. 이 정도 팔고 공매도까지 쳤으면 여기다가 진짜 어제 시장 장 와락했을 벌어지는 거죠. 텐데 네. 어제 생각보다 안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생각을 해보는 게 썸머랠리는 없었으니까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썸머랠리 있었죠. 있었네요. 8월달 뭐 잘 갔네요. 역대급으로 간 썸머랠리. 코로나 때문에 다 묻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9월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승세가 꺾일 무슨 모멘텀 찾기 어렵습니다. 굳이 꺾일 이유를 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일 큰 변수인 연준이라는 그 변수를 봤을 때는 예, 제롬 파월의 잭슨홀 회의나 그때 제시했던 FOMC 성명서나 봤을 때 예,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앞으로 금리는 절대 안 올려. 응? 인플레가 확 당분간 갑자기 살아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년은 여유 있어. 그런 얘기였고 돈 여전히 많고 그런 상황이면은 빠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접근하시죠. 코스피 일간 차트에 선을 2개 껐습니다. 예, 자, 지난 3월 18일 이후로 일단은 이 선, 점선 보이시죠? 점선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얘가 물고 내려왔더니만 이제는 뭐죠? 지난번에 2458 찍는 그때 연중 최고치 찍을 때 어쨌거나 이 선에 걸리고 예. 밀립니다. 물론 또 때맞춰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선이 하나 선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걸로 조정 끝 했으면은 뭐다? 또 꾸물꾸물꾸물 이 선 타고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은 어쩌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 선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 뭐 61선, 61선. 뭐 121선 121선까지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어제 외국인하고 어제 얼마나 개인들하고 치고받고 있어요. 치고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판단을 갖다가 쉽게는 못 하는데 지수만 봐서는 저렇게 선 꺼놓고 판단하시죠. 선이 깨지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PD는 보내드리라고 그러는데 환율만 여쭤볼게요. 환율 네. 사실 재미는 없어요, 요즘에. 예. 환율은 예. 요 2개 그림만 보시고 다음 주 조금 더 하시죠. 예, 유로. 알겠습니다. 와, 이거 열까? 진짜 유로 강세가 이 선도 열까? 월간 차트입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위클리. 달러원. 야, 이 1180원 깨질까? 구름대도 뚫고 내려갈까? 크리티컬하죠. 예. 요거 아직 승부가 안 났습니다. 요거 나올 때까지 한번 저희가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머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돈머 리포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돈머 리포트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편입, 매수가, 지정가 5종목까지 넣고요. 수정 목표가는 3번까지 해드립니다. 손절가 수정은 1번. 2종목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까지의 수익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을 보시면 누적 수익률 102% 여전히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달성 중이고요. 유비케어부터 코스모신 소재 모두 다 빨간불로 나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아화성, 은서물까지는 빨간불, 나머지 종목들은 짧게 손절가 이탈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훨씬 많이 보이고요. 한국화보는 지금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첼시스, 파미셀, 그리고 명성 TNS 모두 다 잘 달렸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은선물 또 들어왔죠. 유니온. 지금 이주연 전문위원의 특징이 잘 가는 종목들을 계속 추세 매매를 하는 특징도 분명히 보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이쪽이 이제 최근에 급락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몬 뭐 이런 종목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가를 좀 안타깝게 이탈도 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녹십 잘했어요. 우정바이오 손절가 이탈로 모두 다 뺐습니다. 지금 이제 보유 종목들인데요. 손절 안타깝네요. 우정바이오, KNN, SY 두 종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좋게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 손절가 이탈이 한 종목이 나왔고요. 지금 잘 달리는 종목 하나, 그리고 살짝 손실 중인 종목입니다. AS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정말 좀 아쉬운데 제가 한 1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오늘 살짝 이탈을 하고 지금 또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기적으로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으로 돌릴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이제 조정의 마무리 부분까지 다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직 손절 못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 계시다면 내일까지는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고 12,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나 10%나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내일 추세 전환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갭 상승 후에 강한 상승이 만들어진다 하면 추세 전환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정바이오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이탈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자, 그리고 KNN이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질 때마다, 주어가는, 매수해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종목이 이제 급락 나온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물만 잘났다고 될 수가 없다, 서울시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KNN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빠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테마는 내려갈 때 순환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손절가를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2,200원 정도로 여기 전고점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빠지는 동안에 노란톡방에서 사람들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매수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어차피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대선 테마는 다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 시세 크게 나왔다가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NN은 좀 대선 테마 큰 상승을 노리고 본다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추천드렸던 SY인데 이 종목도 손절가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수정을 해서 5,200원 정도, 오늘 5,200원 지금 저점인데요. 이 가격을 이탈을 한다 하면 내일부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시나 이제 모듈 음압 병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줄어든 부분이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검사 수가 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적게 나온 게 아니냐, 검사가 작아서 적게 나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나 이런 시스템상을 봤을 때 그렇게 무서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률이 이제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병실, 병동 이런 부분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이 단일가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강하게 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손절가를 살짝 수정을 했는데요. 목표가도 좀 수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해서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져 준다면 이 종목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21선 눌림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라서 내일 정도까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로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한 종목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카본 예전에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적 바탕 주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오늘 10,000원 부근에서 전부 다 수익 매도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화본 현재도 뭐 급등 흐름 계속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들어가게 될지 미리 한번 두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서현 탑메탈과 넥슨 GT라는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현 탑메탈은 굴삭기 캐빈 이제 생산 업체고 이제 금형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개발,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데 서현 탑메탈은 서현이 우 회사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종목 듣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 포트에 들어가면 좋을지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보내주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서현 탑메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관련주다 해서 서현이 급등을 하면서 서현 탑메탈이 자회사로서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후발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고가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대선 테마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7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제 대선 테마를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종목 좀 전에 그 AS에서 말씀드렸던 KNN처럼 대선 테마 관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목표가는 굉장히 크게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종목인 넥슨 GT는 게임 개발 및 이제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좀 확산하면서 다들 야외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 IPO 관련해가지고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 뭐, 이게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다 같이 지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정고점 돌파하고 눌림 끝나고 지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종목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서현 탑메탈 쪽으로 지금 기울었습니다. 이 종목 운영하는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서현 탑메탈은 일단 목표가를 6,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잡았는데요. 손절가 일단 3,350원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이탈하게 되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이탈하게 되면 좀 추세가 꺾인다 생각을 하시고 물론 저점 매수로 접근을 계속해 나가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손절가는 이 정도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이긴 한데 이 종목이 이제 추세를 좀 전환을 해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되면 약 3년 정도의 그 저항 추세들을 지금 벗겨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현 탑메탈 이야기 나눠보셨고요. 넥슨GT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